자, 217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볼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함수에서 함수의 함자도 잘 안 배웠어. 히읗자 배운 거야. 왜? 그런 게 함수야. 그래서 함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다 아니다, 정의역이다, 공역이다, 치역이다, 서로 같은 함수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다양한 함수를 배워보자 라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대1 함수야. 일단 1대1이야. 그럼 도대체 뭐가 1대1이냐라고 하면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정의역 대 치역이 1대1이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아까 있잖아.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너 몇 발 쐈어? 저 한 발이요. 너 몇 발 쐈어? 한 발이요. 이게 정의였어. 근데 너 몇 발 맞았어? 한 발이요. 너 몇 발 맞았어? 두 발이요. 자, 화살 맞은 애는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함수에서는. 두 발을 맞든 세 발을 맞든 아무 의미 없었던 게 함수야. 왜? 한 발씩만 쏘면 되거든. 근데 앞에 이제 1대1이란 말이 붙는 순간 너 몇 발 쐈어? 한 발이요. 너 몇 발 맞았어? 한 발이요. 정확하게 한 발 쏘고 한 발 맞았을 때 우린 비로소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어. 이거를. 그 말 뜻은 뭐냐면 1대1이 들어간 게 두 개라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함수는 생략을 해. 왜? 길잖아. 7글자잖아. 너무 길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요 두 개를 구분하라는 게 있어. 그럼 도대체 선생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단 공통점부터 적어줄게. 일단 얘도 정의역 대 치역은 1대1이어야 돼. 그 말 뜻은 뭐야? 같은 1대1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 이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대응의 뜻이 뭐야? 짝을 지어준다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1대1 함수는 너 몇 발 쐈어? 한 발이요. 너 몇 발 맞았어? 한 발이요. 물어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다 매치가 됐으면 우린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1대1 함수야.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거야. 자, 물어볼게. 1아, 너 몇 발 쐈어? 한 발이요. 누구한테? A요. A야, 너 몇 발 맞았어? 한 발이요. 2, 몇 발? 한 발이요. B, 몇 발? 한 발이요. 3, 몇 발? 한 발이요. C, 몇 발? 한 발이요. 그럼 자, 한 발씩 정확하게 쏘고 한 발씩 정확하게 맞았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선생님,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제 D는 뭐예요, 쟤? 얘는 뭔데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자, 물어볼게. 공역이 뭐야, 공역? 고은아? A, B, C, D. 치역은 뭐야? 자, 지금 공역은 A, B, C, D라 그랬거든? 근데 치역은 A, B, C라 그랬어. 그치? 우리 이걸 1대1 함수라 그래. 자, 지금 차이점 설명해 주려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은 잘 봐. 똑같이 그릴 거야. 1, 2, 3 A, B, C. 자, 물어볼게. 1아, 몇 발? 한 발이요. A, 몇 발? 한 발이요. 2, 한 발. B, 한 발. 3, 한 발. C, 한 발이야. 여기까지 똑같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1대1 말은 공통점으로 붙은 거야. 근데 이 뒤에 왜 대응이란 말이 지 혼자 갑자기 붙었나? 라고 하면 고은아, 얘 정의형 뭐야? 아, 미안. 공형 뭐야? 공형. 치형 뭐야? 차이점이 뭐냐면 잘 봐. 대응이 언제 붙는지만 알면 돼. 대응이 언제 붙냐면 공역과 치역을 봤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대응이 붙고 다르면 대응이 안 붙어. 그걸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정의역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공역과 치역에서 차이나.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다른데 1대1로 화살을 쏘고 맞았으면 1대1 함수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공역이 A, B, C, D인데 치역이 A, B, C여서 대응이 안 붙는다고 칩시다. 오케이. 근데요, A, B, C 공역이고 치역이 A, B, C면 어차피 여기 A, B, C, D가 A, B, C한테 화살 쏜 거랑
ABC가 ABC한테 화살 쏜 거랑 어쨌든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단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 다르다 때문에 대응이 붙냐, 안 붙냐지, 혹시요, 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얘도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되냐, 이거야. 왜? 아유, 어쨌든 한 명이 한 발씩은 다 쏘았을 때는 선생님이 1대1 함수라고 했잖아요. 단지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걔는 대응이란 말이 더 붙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요, 이름이 두 개예요. 나는 1대1 대응이기도 하지만 1대1 함수이기도 해. 근데 1대1 함수는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집합관계로 표현하면 가장 겉에 함수라는 체계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1대1 함수 안에 누가 있냐?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참, 거짓? 참. 왜? 1대1 대응들은 다 1대1 함수라고 이름을 두 개 부여봤거든요. 하지만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참, 거짓? 거짓이야. 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것도 있거든. 그게 어디야? 여기거든. 요 도너츠. 요 도너츠가 뭐냐? 1대1 함수는 맞아. 함수는 통과.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뭘 내겠니? 얘를 내요. 얘를 내요. 얘를 고르시오라고 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를 고르시오. 보기 1, 2, 3, 4, 5. 그럼 너네들은 뭘 구분해야 되냐면 빨리 1대1 함수를 찾아. 그 다음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라고 붙을 수 있는 애들을 찾아. 그럼 지워.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딱 남는데 그게 바로 뭐야?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애인 거지. 그럼 도대체 그게 누구냐? 그걸 내가 식을 보면 알 수 있냐? 문제는 뭐냐? 식을 보면 몰라요. 왜냐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 아닌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함수들이 많아요. 지수함수. 이런 것들. 지수함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인데 너네 지수함수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줄게.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 이거 1대1 함수예요? 이거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을 알려줄게. 자, 가볼게. 자, 기억. 리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또 뭐 있을까? 이거 지읒인데. 아이. 지읒.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1번. 하나 더 있어. 가나다라 마법사 아자차카 파타하. 아자차카. 이게 뭐지? 트. 가볼게. 잘 봐. 다음 중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 우리 함수 노란 색깔로 찾아볼게. 함수는 노란색. 함수 찾으면 어떻게 하랬지? 함수. 세로로 거. 함수. 맞죠? 함수. 맞죠? 함수 아닙니다. 함수 아니에요. 함수. 맞아요? 함수. 자, 얘가 문제야. 얘가 우리가 이거 무슨 함수인지 아세요, 이거? 이게 계단 형식으로 있거든요. 천국의 계단처럼 계단 형식. 이 계단 형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가우스 함수라고 해요. 근데 벌써 제가 힌트 드렸죠. 가우스 함수라고 불러요. 왜? 현재 이거 끊겨 있어요. 끊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함수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왜 끊겨 있는데 그려보세요. 함수 여기가 색칠돼 있고 여기가 뻥 뚫려 있어서 하나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가우스도 뒤에 함수란 말이 붙는 거예요. 함수. 됐죠? 이게 함수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제가 말했죠.
1대1 들어간 거 찾아볼게요. 1대1. 근데 1대1 들어갔는데 아직 1대1 중에 함수로 갈지 1대1 함수로 갈지 1대1 대응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 안 할게요. 일단 1대1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냐 없냐부터 판단할게요. 그럼 1대1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1대1은요 가로로 그으시면 돼요. 가로로 1대1. 자 물어볼게. 자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1대1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나자. 그래서 얘는 1대1이 안 돼요. 1대1 돼요. 자 이걸 체크해야 하거든요. 디귿을. 미쳐버리겠어요. 왠지 아세요? 잘 봐. 고은아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이지. 근데 내가 너무 시험장에서 너무 답답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잘 봐. 이거 읽어봐 고은아. 얘 읽어봐. 자, 맨 끝에 뭐가 붙었죠? 함수죠. 저 지금 왜 가로로 지금 왜 긋고 있어요? 뭐 붙일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야? 근데 1대1을 붙이더라도 뒤에 함수에서 끝나야 되죠. 그럼 애초에 함수가 아닌 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1대1 대응으로 체크해 온다니까 1대1 함수로. 왜? 가로로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난대. 야 그럼 가로로 그었더니 한 점 만났다 칠게. 그럼 얘가 1대1 함수 붙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함수가 아닌 건 애초에 그냥 지워버리셔야 돼요. 따질 수가 없어요. 1대1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배우는 상수함수 이딴 거 하나도 못 따져요. 그래서 일단 함수냐 아니냐부터 판단한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막 지워. 함수 아닌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 걔는 어차피 보기에 고르란 말 없을 거니까. 고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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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얘 와장창에 가서 다 만나잖아. 돼? 돼? 와장창 다 만나잖아. 안 돼. 자, 보세요. 지금 노란 색깔이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우리는 이걸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얘 뭐라고 부르죠? 절대값 함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함수, 가우스 함수. 자, 지수, 이게 바로 지수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게. 지수함수,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함수가 다 붙었죠. 세로로 그때 한 점에서 만난 거. 근데 1대1 안 됩니다. 1대1 됩니다. 1대1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이제 1대1까지 완료했죠. 이제 여기서 갈림길에 섰어. 1대1 함수로 갈 거냐, 1대1 대응으로 갈 거냐. 그럼 일단 1대1이란 말이 붙은 것만 일단 살려볼게.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됐죠. 이거 안 됐어요. 그리고 얘도 안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요 5개가 1대1에서 함수로 갈 거냐, 대응으로 갈 거냐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누구부터 찾는 게 원칙이냐? 대응부터 찾는 게 원칙이에요. 왜겠어요? 대응을 찾으면 1대1 함수 안에 있으니까 1대1 대응 찾으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을 적어도 되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잘 봐. 1대1 대응이 3개 나왔어. 그럼 1대1 함수는 일단 그 3개를 무조건 뭐 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나? 그 말 뜻은 뭐냐면 1대1 대응이 3개인데 1대1 대응이 2개 나왔어. 함수가 2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어떻게 얘가 3개인데 얘가 2개냐는 거야. 얘가 3개면 1대1 함수는 최소한 3개일 텐데. 그래서 자기가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를 막 찾아봤더니 1대1 대응은 5개 나오고 1대1 함수는 4개 나와.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잘못 찾은 거야. 왜? 1대1 대응을 찾으면 그건 그대로 1대1 함수에 있어야 돼. 자, 그럼 간다. 선생님, 그럼 1대1 대응을 기가 막히게 빨리 찾는 법 알려주세요. 자, 아까 함수는 어디로 걷죠? 1대1 말 들어간 거 찾으면 어떻게 걷죠? 가로죠. 근데 1대1 대응은 가로로 그을 거야. 하지만 언제나예요. 언제나. 언제나가 무슨 뜻이죠? 항상.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로를요. 어디에나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에요. 자, 간다. 고은아, 몇 점?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이네?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간다. 한 점.
언제나 한 점이죠. 이건 대응이에요. 근데요, 얘 볼까요? 한 점이다가 아니다가 아니다가 한 점이다가 한 점 1대1은 맞아.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 그럼 얘는 대응이 못 붙어요. 얘가 1대1 함수예요. 저 X축이 어떤가요? 아, 요거 화살표요? 네.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 아닌 것 좀 골라줄래? 이런 거 고르면 되는 거야. 1대1이란 말은 붙었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우리 여기 문제 있을 거야. 자, 220쪽 봐봐. 220쪽에 보면 위에 필수예제 5번 봐봐. 위에 식 보지 말고 우선 밑에 그림 좀 봐봐. 해설해. 풀이해. 자, 이제 우린 그림 보고 풀 거야. 다음 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찾아달래. 그럼 일단은 1대1이 붙을 수 있는 거 찾아볼게.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면 1대1 붙어. 기억 돼. 니은 안 돼. 디귿 안 돼. 리을 안 돼. 미음 돼. 비읍 안 돼. 그래서 아마 답은 기억하고 미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1대1 붙은 답에. 그리고 자, 대응을 볼게. 1대1 대응은 아까 언제라 그랬지? 언제나. 기억에다 미친 듯이 가로로 그어봤자 항상 한 점이니까 얘 1대1 대응이야. 미음도 언제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니까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답에 보시면 2번에 기억 미음이 적혀 있어. 그러면 1대1 함수에는 일단 무조건 뭐 써놔야 돼? 기억 미음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의 답은 기억 미음이 일단 1 써야 돼. 선생님, 그러면 1대1 함수가 같아도 돼요? 대응 개수랑? 같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적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선생님 순수한 1대1 함수는 없나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인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식은 여기 없네. 그래서 얘는 없는 거야. 기억 미음으로 끝나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상수함수는 누구예요? 항상 가로로 찌 가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니까 바로 니은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지금 우리 2개 배웠어요. 아직은 상수함수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2개 배웠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도대체 뭔 차이냐? 일단 정의역 대 치역이 1대1로 쏘고 맞는 건 똑같다. 근데 유일한 차이점은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다르면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제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함수는 세로, 1대1은 가로. 근데 언제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면 1대1 대응. 될 때도 있네, 안 될 때도 있네, 그러면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을 답을 찾으면 1대1 함수에는 1대1 대응이 일단 써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찾아야 되지.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한 3개, 4개만 더 배우면 끝나요. 그냥 이건 말로 할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상수함수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면 되죠. 상수함수가 무슨 뜻이에요? 정의역에 뭘 넣어도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fx는 k. 왜? 1 넣어도 k, 2 넣어도 k, 3 넣어도 k. 것 봐, 얘들아, 봐봐. 아까 1대1란 말이 붙으려면 정의역과 치역이 한 명씩 이어야 되지. 근데 1 넣어도 k, 2 넣어도 k면 얘는 벌써 정의역과 치역이 1대1이 아니지.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1대1 대응이 깨졌던 거야.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상수함수.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가로로. 이런 것들 우리 다 상수함수라고 하고. 2번 항등함수요. 항등함수는요,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기가 너무 좋죠. 제발 부탁인데 항등함수가 답 2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항등함수 고르시오. 기호가 2개 써 있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호는. 뭐밖에 없냐면 y는 x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y는 x 말고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항등함수 나오면 여러분들 노벨상 탑니다. 혜린아 한번 도전해볼까? 이거 말고 항등함수 찾으면 너 노벨상 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평생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1 넣었더니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다. 끝. 이런 걸 고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함수 없어요.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대응함수, 1대1 함수, 그냥 가우스 함수는 그냥 한 번쯤은 봐뒀으니까 문제없고 지수함수는 앞으로 볼 일 없어요. 단지 그래프 모양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걸 지수함수라고 하거든요. X축에서.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공중에 안 떠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그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두는 거고요. 우리 근데 저거 세로로 그려도 돼요, 상수로. 아 그렇죠. 뒤에 함수 붙었잖아요. 항등함수는 y는 3분의 4x 이러면 안 돼요. 돼요. 가로로만 나온 3분의 4x요? 안 되죠. 그건 1차 함수잖아. y는 x는 항등함수요? 얘밖에 안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고은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안 돼요. 왜냐면 얘들아, 우리 항등의 뜻이 뭐예요? 항등? 항상 같을 등자 써서 항상 같다야. 뭐가 같아? 고은이 넣었는데 고은이 나와야 돼요. 고은이 넣었는데 호승이 나오면 안 되잖아. 고은이 넣었으면 고은이 나와야 돼. 근데 요 앞에 3분의 4가 있으면 고은이 넣었을 때 자칫 잘못하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3분의 4고은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y는 x, 기울기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또 질문한다?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y는 마이너스 x는 뭔가 얘랑 뭔가 쌍둥이인데 얘 인정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내가 말하는 항등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1 넣었더니 마1, 마1 넣었더니 내가 말했잖아. 이거를 왜 체크해오는지 아세요? 항등함수에? 왜 체크하냐면 딱 그 개념이 흔들려서야. 결과만 봐서 그래.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결과가 1, 2, 3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2, 마이너스 3 넣으면 3. 결과가 1, 2, 3 나와. 결과만 보고 똑같잖아요. 항등함수 아닌가요? 오해한다고요. 안 됩니다.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체크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왜 답을 자꾸 두세 개 찾으려고 그래. 예외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8번 봐볼게요. 8번. 8번 봐봐. 다음 중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과 상수함수 찾으래. 쉬운 거부터 찾자. 상수함수는 무조건 누구예요? 무조건 미음 끝. 체크.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 찾을 건데 아시다시피 저는 1대1 대응부터 찾으라 그랬어. 자, 물어볼게. 우리 기억 한번 머리 떠올려 볼까? 기억. 머릿속에서 기억 떠올려 봅시다. 기억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직선입니다. 어디에나 가로로 그어도 한 점인가요? 네, 그래서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일단 2번의 기억 체크. 니은. 니은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값 함수. 함수는 맞아요. 근데 절대값 x면 뭐처럼 생겼죠? v. 그러니까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 만나잖아. 1대1 깨져요. 1대1 자체가 안 돼요. 그럼 x 치세요, 아예. 왜냐면 우린 1, 2번에 1대1 대응 함수 찾아야 되는데 대응이랑 함수를 말할 가치도 없죠. 디귿. 무슨 함수예요? 대표적인 2차 함수. 2차 함수도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이잖아요. 지워버리세요. 자, 리을 봐보세요. 리을 오해하지 마세요. 리을 보면 결국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이네요. 리을도 1대1 대응이죠. 미음은 상수함수 찾았고요. 자, 이제 비읍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비읍이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래. 여러분 원래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0보다 큰 쪽만 그리래. 그럼 갑자기 잉크가 안 나오다가 띵 이쪽만 잉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직선 그래. 0보다 작을 때 y는 x래. 그럼 이렇게 그어야 되거든.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인쇄하래. 띵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물어볼게. 언제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1대1 대응이죠. 그럼 자,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으로 기억, 리을, 비읍을 적었거든요. 가라바. 자, 물어볼게. 옆에 1대1 함수에도 똑같이 일단 뭐 적어야 돼? 가라바는 일단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고민해야 돼요? 혹시 1대1 대응은 아닌데 다행히도 1대1 함수에 들어가는 게 있나? 무슨 뜻이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났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던 시기 있었나? 라는 거야.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얘는 다행히도 언제나밖에 없었으니까 1, 2번은 답이 똑같이 나오겠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뒷장. 필수예제 6번에 있잖아요. 필수예제 6번 있잖아요. 별표 100만 개 치세요. 그냥 이거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거는 그냥 졸라 중요하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엄마 적어. 엄마. 너는 엄마 엄청 소중하잖아. 이거 엄마만큼 중요해요. 엄마, 아빠 다 적어서. 너무 소중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는 게 내 목표야. 221쪽. 진짜 이게 가장 어려워. 이건 내가 장담할게. 우리 학원의 10%도 못 맞힐 거야. 이번 만약에 내가 뭐 중간태 내가 방탈출 내잖아요. 그냥 싹 다 95%가 틀릴 거예요. 오답률.
어려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남은 시간 저는 20분을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간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방금처럼 그래프 던져주고 너 있잖아. 이거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쉬웠던 이유가 왜지? 가로로 미친 듯이 그으면 되거든. 그래서 되면은 1대1 대응.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은 맞는데 안 될 때도 있네? 그럼 1대1 함수라고 말하면 돼. 근데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뭐라고 시킬 거냐면 거꾸로 시키는 거야. 가로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직선을 하나 던져줘. 2개를. 직선 2개. 첫 번째 난이도 쉬운 거부터 할게. 직선 2개를 던져줘. 그 다음 내가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저 2개 직선 너가 잘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 그걸 너가 한번 찾아볼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너네들이 그래프 보고 1대1 대응이다 아니다를 구분한 걸 그대로 저 1, 2번에 적용시키시면 돼요. 고은아, 아까 그래프 보고 1대1 된다 안 된다는 어떻게 결정했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돼. 자, 너네들 볼펜 빨리 2개 잡아. 양쪽 손에. 나도 잡을게. 자, 너네들 손에 직선 2개 있지? 너네 조립해봐. 레고처럼. 자, 아무렇게나 해봐. 막 V자도 만들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 되게 너네들이 이 볼펜 2개를 붙일 거야? 잘 생각해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첫 번째, 고은이는 어떻게 붙일 거야? 2개를? 일치야? 일치 빼고. 다른 직선이야, 서로. 붙여야 돼. 본드 갖다가 볼펜 끝과 볼펜 끝을 붙일 거야. 어떻게 붙여야 1대1 대응 될까? 이렇게 붙이면 돼. 또 이렇게 붙이면 돼. 지금 2개를 너네들이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였거든? 자, 이렇게 붙이면 돼, 안 돼? 자, 그럼 물어볼게. 이렇게 붙였다는 건 2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 같네? 뭐로 같아? 양수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올라가면 돼. 이거는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내려가면 돼. 너네 입장에서 이게 내려가는 거구나. 니네 입장에서는 직선 하나가 내려가고 있으면 밑에다 내려가게끔 붙이면 돼. 살짝 틀어줘도 상관은 없어. 왜?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한번 올라가기로 했으면 올라가면 돼. 살짝 틀어줘도 돼. 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한 놈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한 놈이 올라가게 붙여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지금 이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가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으면 얘도 내려간다. 하나가 올라가고 있으면 얘도 올라간다. 이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풀면 될까? 기울기끼리의 지금 부호가 서로 어떻지? 같지. 그걸 좀 더 유식하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다. 이건 너무 초딩적인 발언이잖아. 2개의 기울기가 뿔뿔 마마여야 돼. 그걸 유식하게는 어떻게 표현할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늘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와. 그래서 직선 2개 주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 1번의 기울기와 2번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양수가 나오면 돼. 항상.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y는 ax 플러스 b와 y는 4x 플러스 3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조건을 쓰시오. 그거 우린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4 곱하기 a가 양수. 그래서 a는 일단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들을 고르시면 일단 음수 다 지워버리면 돼. 왜? 한 직선이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얘도 올라가야 돼. 그럼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예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직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왔고 하나는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가 나왔어요.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요. 얘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그럼 얘도 따라서 뭐 해야 돼? 내려가야 돼. 그 이유가 뭐야? 가로로 그었을 때 언제나 항상 한 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a-2는 음수야. 그래서 a는 일단 2보다 작은 숫자들을 골라야 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잘 봐. 직선. 1대1 대응이야? 내려가고 있잖아, 둘 다. 자, 1대1 대응이야? 왜 아니야? 빈 공간이 있잖아,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그으면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말 뜻은 붙여야 돼. 근데 이 붙는 지점이 뭐냐 이거야. 이 붙는 지점.
요 붙는 지점. 요 붙는 지점을 알려주냐? 알려준다 이거야. 이 붙는 지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제 진짜 내신 스타일답게 제가 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y는 2x 플러스 a, y는 a-4 더하기 7. b-4라고 할게. 이렇게 해놓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으시오. 끝. 이렇게 나와. 그리고 보기 1, 2, 3, 4번에 A와 B에 관한 범위라든가 관계식이 나와 있어. 그리고 찾으래.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선생님, 일단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따라 올라가야죠. 올라오다가 올라가던가, 올라가다가 얘가 이어서 올라가든가, 올라오다가 얘 보고 올라가든가. 어쨌든 얘가 양수면 얘도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b-4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b는 4보다 커야 돼. 그래서 보기에서 먼저 b가 4보다 큰 걸 찾아요. 그럼 한 보기가 한 3개 남겠죠. 나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올라가다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되잖아. 붙여요, 선생님. 그래서 아주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게. 그 말 뜻은 뭐냐? 이 그래프는 1을 기점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1을 기점으로 너는 1보다 작을 땐 이거 타고 오다가, 여기 X 빠졌다. 이거 타고 오다가 1보다 크면 이거 타고 올라갈 거야. 그럼 스무스하게 딱 연착해서 올라가야지 툭 끊겼다가 이어져서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게 붙는 조건이야. 본드로.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2 플러스 A가 2번이 2 플러스 A가 여기다 1 넣으면 B-4 플러스 7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넘겨서 A-B는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넘어서 1. 요 관계식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보기에 이제 조건이 있겠지. B는 4보다 크다. A-B는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순서상 찾겠지. B가 그러면 5라면 A는 6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A, B 값을 찾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로 나와.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리고 난이도 하야. 왜 이게 직선과 직선이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직선과 직선을 잘 안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지 볼게. 여기 있다. 10번 봐봐, 10번. 1대1 대응이래. 그러니까 F가, 자, 물어볼게. 10번 문제 읽어보면 이 그래프는 어느 기점으로 모양이 달라져요? 어느 기점으로? 0을 기점으로 달라져. 그러니까 최소한 0에서 스무스하게 이어져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데 첫 번째, 0보다 클 때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절대값 A-3이 무조건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절대값 X-3이 음수다. 요거 하나 써줘야죠. 그래서 절대값 A인가? 절대값 A. 그래서 절대값 A가 3보다 작으니까 A는 마3과 3이어야 돼요. 첫 번째가.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선생님, 내려가는 건 좋은데 내려가다 툭 끊기고 내려가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스무스하게 본드로 붙여주셔야죠. 본드 역할이 0이 하는 거예요. 위에다 0 나오면 뭐 나와? 고나? 2. 밑에다 0 나오면 뭐 나와? 2. 오케이. 얘는 스무스하게 붙었잖아. 끝난 거야. 문제가 뭘 찾아야 정수 A의 개수. 그냥 저거 단말하면 되지. 7개. 5개. 선생님, 만약에 이게 여기가 B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 fx의 두 번째가 플러스 2가 아니라 B면 어떻게 해요? B가 2인 거야. 그것까지 찾으라고 나온다니까. 문제가 실제로. 이해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마지막. 아니야, 넘기면 안 돼. 아니야. 필수예제 6번을 설명하지 않았어.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직선과 직선일 때라고. 두 번째. 2번은 똑같은 1대1 대응이 위한 조건이야. 이번엔 정의역을 줘. 두 번째는 공역을 줘. 그래 놓고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예를 들어서 6번처럼 정의역이 마3부터 3이다. 6번으로 바로 예시를 들어줄게. 공역이 어디부터 어디다? 1부터 y다. 7까지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x에서 y로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 x에서 y로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화살을 쏠 거냐면 그 f는 ax 플러스 b라는 규칙에 의해서 화살을 쏠 거야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공부했잖아 우리. 여기다가 얘 넣었을 때 얘 나오면 되고 이게 화살을 한 발씩 딱딱딱 마주치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물어볼게. 잘 봐. 이거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오늘 이거 설명하면 끝나. 똑같이 해줄게. 발전반이랑. 그랬더니 이해를 좀 빨리 하더라고. 여기 지금 둘, 넷, 여섯, 7명 있거든. 너네 옷에 다 번호 적혀 있어. 1, 2, 3, 4, 5, 6, 7.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먹을 걸 갖고 왔다 칠게. 아니, 먹을 건 없고 여기 딱 7개다. 7개. 근데 여기에도 다 번호가 적혀 있어. 1, 2, 쭉 가서 맨 마지막 7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눠줄 걸 이렇게 갖고 있어. 자, 번호도 써 있어 옷에. 이게 정의역이야. 너네들이 공역이야. 자, 나눠줄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게 나눠주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고은이가 1번이니까 고은이한테 1번을 줘. 채원이가 2번이니까 채원이한테 2번을 줘. 그러면 1번, 2번 순차적으로 내가 다 학생들한테 하나 주면 맨 마지막 리원이가 7번을 받음으로써 1대1 완벽하게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씩 완벽하게 끝. 아무 문제 없어. 끝이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고은이가 1번인데 1번을 줘야 되는데 실수로 내가 모르고 고은이한테 7번을 줘버렸어. 마지막 번호를. 근데 1대1 대응은 첫 번째 애가 첫 번째한테 쏜다가 아니라 다 쏘고 났더니 1대1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린 1대1이라 그래. 무슨 뜻이지? 아까 화살표 그림 그렸을 때 첫 번째 애가 첫 번째한테 와서 쐈어? 그건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쏴도 돼. 다만 다 쏘고 났더니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매치가 됐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내가 이걸 7번을 고은이한테 주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씩 정확하게 번호 순서대로 나눠주면 돼. 7, 6, 5, 4, 3, 2, 리원한테 1. 그리고 나는 남은 게 없어야 돼. 너네도 모두 다 빼곡히 다 받았어야 돼. 한 명씩.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이해가? 근데 만약에 나눠줬는데 내가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나눠줘 버린 거야. 고은이한테 2번을 줘버린 거야. 1번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은 1부터 시작인데 내가 모르고 2번 정의역 1번을 무시해버리고 2번 거를 모르고 첫 번째 고은이한테 나눠준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첫 번째 1번 있지. 얘는 안타깝게도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어야 돼. 지나가본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1번 누구한테 쏴야 돼? 2번 이게 순차적으로 보는데 1번이 버벅거린 거야. 나 누구한테 쏘지? 그러다 보니까 2번한테 기회가 가서 얘가 2번을 받았어. 그러면 한 명씩은 하나씩은 다 받을 거야. 문제가 생기지? 왜? 하나가 못 쏘고 기다려.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 만들면 지금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정의역이야. 얘가 마지막 번째 정의역이야. 얘가 첫 번째 공역이야. 얘가 마지막 번째 공역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나눠주실 건가요? 1번. 고은아 너 1번 가져. 리원아 너 7번 가져.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번, 7번을 리원이한테 주잖아요. 고은이랑 이렇게 너 1번, 너 7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이거 나눠 가지면 돼. 너네끼리 5개. 그 번호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한 명당 한 개씩 다 받았네. 순차적으로 잘 이쁘게 받았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고은이한테 7번 주고 리원한테 1번 주고 나머지 5개 너네 알아서 나눠 가져 라고 해도 어차피 나한테 남은 거 없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받았고 처음과 끝은 완벽하게 1번, 7번이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석해? 문제없이 애들이 다 하나씩 받았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근데 내가 모르고 고은이한테 2번 주고 리원이한테 7번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왜? 1번은 지나갔는데 1번까지 포함해서 5명이 나눠 가져를 못해. 1번은 버려야 돼. 1번은 버리고 나머지 4개 갖다가 5명한테 나눠 가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요.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첫 단추를 어떻게 낄 거냐가 문제야. 첫 단추를 1번부터 끼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다다 돼. 그래서 마지막 단추가 마지막에 꽂혀. 근데 첫 단추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 직선이잖아. 이건 2가지로 나눠야 돼.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근데 우리 수학에서 A가 뭘 의미하지? 기울기지.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가 양수면
1번 애한테 1번, 2번 애한테 2번, 3번 애한테 3번, 7번 애한테 7번. 순차적으로 이쁘게 나눠준 거야. 그냥 이쁘게 그냥 마삼 줘. 마삼. 첫 번째 애한테 첫 번째 지우개를 주는 거야. 마지막 번호 애한테 마지막 번호 지우개 주는 거야. 그럼 연립하면 정답이야. 더하면 2b는 8, b는 4. A는 1. 정답이야. 근데 A가 음수잖아? 싹 다 뒤집으라는 거야. 1번 애한테 마지막 번호 지우개, 마지막 애한테 마지막 첫 번째 지우개를 주라는 거지. 그럼 뭐만 바뀌어? 식은 똑같아. 마이너스 3A 플러스 B, 3A 플러스 B는 똑같아. 근데 오히려 얘가 7번 거 받고 얘가 오히려 1번 거 받는 거야.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직선은 이 기울기가 결정한다는 거야. 기울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받을래? 역순으로 받을래? 이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연립하면 더하면 2b가 8이니까 b는 4. a는 몇? 마이너스 1. 그래서 순차적으로 a는 음수, a가 양수 나오잖아. 문제가 뭘 구해달래? 얘는 a가 음수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지. 밑에 답 봐봐. a는 마일, b는 4잖아.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질문지 알아? 선생님,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애들도 알아서 하나씩 받아요? 알아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신기하게 첫 번째 애가 첫 번째 거 갖고 가고 마지막 번호 애가 마지막 거 갖고 가면 가운데는 알아서 탁탁탁탁탁 챙겨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고 결정하는 거야. 이런 거지. 너네들이 엄마가 너네 옷 제대로 입었어? 그럼 초등학교 때 뭐 확인하면 돼? 첫 단추랑 마지막 단추 확인하면 돼. 첫 단추 제대로 꼈나? 마지막 단추에 마지막 번호 껴있나? 그러면 얘가 다 꼈다고 하니까 첫 단추랑 마지막 번호가 꽂혀 있으면 가운데는 따다다닥 들어가 있겠지. 근데 첫 단추가 첫 번째 껴있는데 마지막 단추가 오히려 그 위에 껴있어. 그럼 위에 얘는 다 꼈대. 그럼 위에 거 무조건 엇비슷하게 껴져 있겠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야. 1대1 대응은. 이해가? 그래서 앞에 직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결정한다. 그 순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봐봐. 9번 봐봐. 마이부터 A한테 2부터 6이라는 지우개를 나눠줄 거야. 근데 어떤 규칙에서 나눠줄 거냐면 2분의 1x 플러스 b에 의해서 규칙을 나눠줬더니 1대1 대응됐대. 그럼 물어보자고. 얘 기울기 뭐야? 양수지. 그럼 얘는 순차적으로 받아간 거야. 그럼 첫 번째 정의형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뭐 나와야 돼? 첫 번째 지우개 누구? 2. 그래서 b는 3이야. 그리고 마지막 지우개 A 넣었어. 2분의 1 A 더하기 B가 3이니까 걔가 누구 갖고 와야 돼? 마지막 지우개 6. 그래서 A는 뭐가 나와야 돼? 6. 끝이야, 정답. 직선은 기울기가 결정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면 음수면 이것만 보면 돼.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도 내가 2차로 줄 거거든. 2차식으로. 근데 2차식으로 줘도 땡큐인 게 뭐냐면 2차식은 뭐와 뭐가 공존해? 감소와 증가가 공존해. 그래서 이 차식을 줬을 때는 있잖아.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밖에 못 내. 여러분들이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선생님, 직선은 항상 올라가거나 항상 내려가서 걱정이 안 되는데 2차 곡선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으면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를 첫 번째한테 줘야 돼요? 마지막 번째를 첫 번째한테 줘야 돼요? 걱정돼요. 그래서 수학이 뭐라고 했냐면 2차식 줄 때는 이렇게 줘. 너네 고민되지? 감소할지 증가할지 여기야. 여기서 나눠줘. 이렇게 아예 지정해줘요. 이쪽에서 나눠줘. 그럼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애한테 첫 번째 지우개 주면 돼. 마지막 번호한테 마지막 번호 지우개 주면 돼. 근데 나머지는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가장 벌써 설명 들어도 어려워요. 진짜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쉽시다.